자, 이어서 변압기 결선에서 이제 YY 결선 이런 것들의 이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YY 결선 뭐 직접 해보는 연습도 해봤고요. 자, YY 결선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먼저 Y 결선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이 Y 결선의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에 걸리는 이 선간전압을 VL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선간전압. 그리고 이때 이 상에 걸리는 전압을 상전압 VP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기 두 개가 있지만 이 120도가 이렇게 각의 차이가 있는 각이 있는 걸 착안을 하면 얘를 2배의 VP다 이러면 안 되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루트 3VP가 된다고 그랬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도 위상차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여기의 전압과 여기에서의 선간전압은 30도의 위상차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그랬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b를 더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크기의 루트 3배가 되고요. 그치? 루트 3배. 그리고 이때의 각도 위상이 30도 6분의 파이만큼 30도만큼 빠른, 뭐 이 결론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 그래서 IP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대로 이쪽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이 선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 IL과 이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우선 1대1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1대1 상황을 뭐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자, 이 선 간에 100루트3이 전압이 가해지면, 자, 이쪽 우리는 상대상으로 변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얘가 얘에 대응이 되고, 그렇죠? 얘가 얘에 대응이 되고, 얘가 얘에 대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얘랑 해서 하나의 변압기, 그렇죠? 얘랑 해서 두 대의 변압기, 얘랑 해서 총 세 대의 변압기를 이렇게 Y 결선한 상황에서 이렇게 선간전압 100루트3이 주어지게 되면, 자, 상전압 뭐라고요? 루트 3만큼 이제 줄어들겠죠. 그치? 얘는 100이 되고, 역으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30도 얘가 빠르고 얘가 늦기 때문에 위상이, 그래서 여기에 얘가 각 0도면 이쪽에서는 그러면 각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 이거는 한 대 속에 들어있는 변압기이기 때문에요, 요것이 그대로 여기에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당연히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1대1이니까 일단 동일한 전압이 걸리게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제 선간전압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상전압 요거에다가, 그쵸? 크기는 루트 3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은 30도만큼 얘가 앞서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30도를 더해주게 되면 각 0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1대1 상황에서 살펴보니까 처음에 입력 100루트 3이 들어가서 나오는 거, 100루트 3이 그대로 나오게 되네요. 즉 크기가 그대로 전달이 되고 위상에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1대1 상황에서 자, 요거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내용 그대로고요. 이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 1차 측의 전압, 그 다음에 2차 측의 전압을 결론적으로 살펴보니까, 그쵸? 위상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 수 있다는 거죠. 1차와 2차에서 이 YY 결선에서는 위상차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Y 결선의 특징이 바로 중성점이 있어서 이 중성점들을 접지할 수 있었죠. 접지가 가능해서 이상전압으로부터 이 변압기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안정성과 계기의 동작이 확보가 되는 거죠. 뭐 지락전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검출이 되고 뭔가 대응할 수 있고요. 그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 그쵸? 즉 우리 앞에 살펴본 대로 요거의 전압이 걸렸으면 여기에다가는 루트 3배를 하고, 이거의 전압을 알게 되면 이 상전압은 루트 3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간전압이 주어지면 이 상전압은 이거의 루트 3분의 1이니까 즉 100V가 되는 거죠. 이게 100루트 3이면 여기는 루트 3으로 나누어준,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 되면서 실제 얘가 변압기 한 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들어있는, 얘는 이 변압기에서는 100V를 대응해서 절연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은 100루트 3, 더 높은 전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전압을 씀에도 100V의 우리가 변압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절연이 용이하다는 거죠. 절연은 돈하고 관련돼요. 돈.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절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이 좋고요. 그래서 고전압을 사용할 때 유리하다는 거죠. 고전압에 대응해서 이렇게 낮은 전압을 우리가 절연해도 되기 때문에 사용 전압보다 적은 절연 비용을 쓰게 된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중성점을 이제 접지를 안 했을 때에는, 그쵸? 이 델타 결선의 특징은 이 밖으로 제3고조파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회로련에서 살펴봤죠. 델타 결선은 이 델타 결선 내부에서 제3고조파 전류가, 그쵸? 순환하게 되는데, 이 Y 결선은 이 밖으로, 그쵸? 제3고조파의 전류가 나오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기전력에 제3고조파가 포함돼서 외형파가 만들어지게 되는, 물론 이제 고장시라고 봐야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접지를 했을 때는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 제3고조파가 또 이렇게 흘러서요. 그치?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살펴봤던 대로 이 제3고조파가 흘러서 통신선 유도 장애죠. 그렇죠. 장애가 맞아요. 통신선 유도 장애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YY 결선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YY 델타 결선을 델타 하나 정도가 들어가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제3고조파를 제거하고 또 조상 설비에 이렇게 설치하는 방식이고요. 또 손해 전력 공급용 변전소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쓴다는 얘기죠. 이런 용도로 3권선 변압기 에서도 사용하게 된다. 뒤에 한번 다루게 되고요. 아무튼 YY 결선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1대1 변압기 말고요. 1대1 이 권수비가 1대1이 아니라 좀 다를 때 이때 전압 구하는 방법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여기에 선간 전압이 그러니까 1대1이 아닌 상황을 지금 살펴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00루트3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거에 루트 3으로 나눈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가 30도 앞서면 얘는 30도 뒤지기 때문에 얘는 100하고 마이너스 30.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권수비를 무시하고 일단 여기다가 1대1로 보고,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얘기는 권수비를 1대1로 보고 이쪽에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얘가 여기에 그대로 전달돼 있죠. 이 전압과 이 위상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그렇다면 이쪽에 만들어지는 선간 전압 역시 이 녀석에 루트 3배를 하고요. 이거보다는 30도 빠르니까 30도를 더해서 이게 선간 전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전류 지금 10A가 만약에 흐른다라고 했으면 1대1 상황에선 당연히 뭡니까? 이쪽에 전압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또 전류도 그대로 역시 10A가 만들어져야 정상적인 상황이죠. 같은 전력을 공급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1대1 상황으로 먼저 구하고요. 만약에 근데 이 변압기가 5대1이다. 권수비가 5대1이다. 즉 권수비를 우리가 5다. 이렇게 볼 수 있죠. 5대1의 비율로 감았다면 그렇죠? 여기가 1일 때에는 이 값 자체가 즉 1분의 5죠. 1분의 5라고 하는 값 자체가 권수비를 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 권수비가 주어지면 최종적으로 여기 1대1로 계산한 이 값에다가 전압은 낮아지는 거죠. 5대1로. 그러니까 그 권수비대로 여기를 그냥 5로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전압은 5로 나눠주고 전류는 그거에 반대로 동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권수비를 5를 곱해주면 그냥 끝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상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여기에다가 루트 3만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5분의 100이 되는 거죠. 5분의 100하고 여기는 각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 거죠. 권수비가 주어지면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그냥 1대1로 생각하고 쭉 이렇게 계산한 뒤에 전압은 지금 낮아지잖아요. 5대1이면 5로 나눠주고 전류는 그렇죠? 이거에 반비례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전력이 같아져요. 그래서 전류값에다가는 권수비를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끝난다는 거지. 그럼 다른 예를 하나 또 들어봅시다.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이 녀석의 이제 권수비가 10대1이라고 가정합시다. 모두가 10대1이겠죠. 그러면 권수비 자체 A를 10으로 잡을 수 있을 때 이때 나타내는 우리 선전류 선간전압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1대1로 가정하고 쭉 적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여기가 200 루트 3, 선간전압이 200 루트 3이면 상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얘를 루트 3으로 나눠주고 얘가 30도 빠르니까 여기는 30도 빼기 30도를 해주면 되죠. 자, 이 값이 그대로 이쪽에다가 전달이 되는 거죠. 1대1일 때. 오, 얘도 200에 각 마이너스 30으로 보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당연히 이거에 루트 3배 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200 루트 3에 자, 각 마이너스 30에다 30을 더하니까 각 0도가 되는 거죠. 오호, 그러네. 그치? 그리고 이때의 자, 여기가 이제 200 루트 3의 각 0도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황 자 지우고 가봅니다. 이렇게 200 루트 3이고요. 자, 이때의 전류가 이제 5A가 흐른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이쪽 상전류도 5A가 흐르고요. 당연히 이것이 그대로 여기에 1대1인 상황에서 1대1로 보고 먼저 하는 거니까요. 5A가 이렇게 흐를 테니까 이 상황인데, 자, 그럼 여기 선전류와 선간전압을 구했죠. 그럼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권수비를 어떻게 해줍니까? 전압이 낮아지는 거죠. 10대1이면. 그러니까 여기는 그 권수비 10으로 얘를 나눠주면 되고요. 여기 전류는 반대로 동작한다고 그랬죠. 10으로 곱해주면 끝이다. 얘기.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걸리는 그럼 상전압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죠. 루트 3으로 나눠준 값. 루트 3 나누면 얼마입니까? 식으로 쓰자면 10분의 200 그리고 각은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되겠죠. 각은 얘가 30도 빠르기 때문에. 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의 어떤 전압, 전류가 만들어지는지 1대1로 먼저 보고 구한 뒤에 권수비로 얘는 각은 나눠주면 되고요. 여기 권수비를 전류에다가는 곱해주면 끝이다. 그 얘기지. 자, 이번에는 이제 델타 결선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델타 결선 이거죠. 델타 결선이고요. 여기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이렇게 서로 강강수 원리 하듯이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잖아요. 서로 손을 맞잡아 놓고 여기에서 하나 꺼내서 델타 결선 마찬가지로 이거 결선해 보는 걸 살펴봤죠. 그럴 때 여기에서 자 1대1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대1일 때 자 여기에 100V 전압이 주어지게 되면 선간 전압이 100V죠. 그럼 여기에 당연히 상전압도 동일하죠. 동일한 값 100V가 같고요. 즉 여기가 100V였다는 얘기니까 이 100V가 그대로 여기에 전달이 되는 거죠. 1대1이니까 얘와 얘를 한 세트로 보는 거죠. 하나의 변압기. 그치? 1대1이니까 여기 100V가 되고요. 오, 그럼 여기도 100V라는 얘기지. 그쵸? 뭐 얘와 얘에 대응되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자 요거에 대응되는 걸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가 100V가 걸리게 되면 당연히 이때의 선간전압도 상전압과 같기 때문에 100V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전류를 예를 들어서 얘가 10루트 3의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자 상전류는 다르죠. 상전류는 이걸 루트 3으로 나눈 즉 10이 되는 거죠. 10. 그리고 위상은 얘가 30도 늦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얘가 30도가 빠르죠. 이 상전류에서는 얘는 30도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이것이 그대로 여기에 이어지게 되니까 그쵸?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얘는 10 역시 각에 30 이렇게 되고요. 이때 여기에 이제 흐르는 전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얘는 그쵸? 요거의 루트 3배가 되고요. 루트 3배가 되고 얘보다 30도가 뒤지니까 그냥 각은 0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델타일 때는 여기가 100이 전압이고요. 전류가 10루트 3이 1대1로 들어가면 당연히 같은 값이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거죠. 여기도 100의 전압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는 전류도 10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결선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본 대로 델타 결선 자체에서의 특징은 이 선간전압 VL과 여기 상전압이죠. VP가 당연히 이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거예요. 그치? 같고 그리고 이때의 상전류를 IP라고 한다면 이때의 선전류죠. 선간전류가 아니에요. 선전류 IL은 루트 3배 그렇죠? 상전류의 루트 3배고 얘는 각이 30도 뒤진 위상을 갖게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방금 해본 대로 1차, 2차 전압의 위상차가 역시 없고요. 그치? 당연히 상전류는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전류가 상전류의 루트 3배니까 상전류는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델타 결선의 특징이죠. 제3고주파가 이 델타 여기 결선 내를 순환하게 돼버리면서 밖으로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파형이 왜곡되지 않고 통신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 델타 결선은 뒤에 또 나오지만요. 여기 그쵸? 이 한 상이 이렇게 딱 없어져 버리면 그냥 두 대의 VV 결선으로, 그쵸? V 결선으로 삼상 전력이 역시 공급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성점이 따로 없죠. 뭐 접지를 못한다는 건 아니고 중성점이 없어서 중성점 비접지 방식이어서 이상 전압 지락사고 보호가 어려운 뭐 단점도 있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지금 같다는 거죠.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다.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우리 아까 Y결선에서는 뭐였습니까? Y결선에서는 이 선간전압이 이 상전압보다 루트 300 컸죠. 그래서 높은 전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변압기의 절연된 기준값보다 더 높은 전압을 쓸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얘는 고전압인 경우 절연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 그래서 얘는 60kV 이하의 배전종에서 사용되는 점이 있다는 거죠.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각 쌍의 임피던스가 혹시 다르다면 부하가 평형을 이루더라도 부하 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불평 전류가 흐르는 점도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Y 델타 결선으로 가봅시다. Y 델타 결선으로 한번 가보면요. 자, 이쪽에 이 Y 결선 있죠? 이쪽에 델타 결선 한번 우리가 전압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10루트 3의 선간전압이 걸리게 되면 Y 결선이니까요. 얘는 루트 3으로 나눈 것이 되고 얘보다는 얘가 앞서게 되니까 얘는 30도 빼면 되죠.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여기 한 상에 그대로 얘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1대1 상황을 지금 보자는 거죠. 1대1 변압기. 그리고 이때의 여기에 전해지는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이 이 선간전압과 동일하다는 거죠. 여기에 100에 각 마이너스 30이 전달이 되면 그 자체가 선간전압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100루트 3을 줬는데 나온 것은 일단 크기만 보면 100이 나온 거죠. 전압이 떨어지네. 100루트 3에서 100으로 전압은 떨어지고요. 위상차도 발생한다는 얘기죠. 우리 YY 결선이라든가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냈을 때 나오는 둘의 위상차가 없었지만 이렇게 Y 델타 또는 뭐 델타 Y 이렇게 되면 위상차가 이렇게 발생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장점도 있죠. 어떻게 보면 Y 결선만 하는 것과 델타 결선만 하는 것과의 어떤 없었던 부분들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쵸, Y 결선이 있으니까 중성점을 접지를 해볼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네요. 한쪽의 Y 결선에 중성점을 접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 부분 일부긴 하지만 여기에 보내준 것보다 또 적은 전압을 이쪽 변압기에서 쓸 수 있죠. 100루트 3이 아닌 그쵸? 100을 루트 3으로 나는 100의 전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절연이 용이하다는 거죠. 상전압이 이 선간전압의 역시 루트 3배니까 그런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델타 결선이 있다는 것은 아무튼 여기에라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발생했으면 이쪽에서라도 그쵸? 제3고조파가 발생을 해도 그 제3고조파가 흘러버려서 그거에 대한 장애가 적고요. 또 파형이 왜곡되지 않는 또 이런 델타 결선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단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Y 델타 결선이 있다 보니까요. 1, 2차 여기 100루트 3을 집어보냈는데 100이 나오면서도 위상차까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30도의 위상차 1차, 2차 사이의 선간전압 사이에서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상에 고장이 생겨버리면 전원 공급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 얘기죠. 델타 같은 경우는 한 상이 고장 나면 얘도 이쪽 없애버리면서 뒤에
VV 결선으로 공급이 가능하지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한 상에만 고장이 생겨도 전원 공급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Y 델타 같은 경우에는 강압용이라는 거죠. 즉 1대1로만 살펴봐도 여기가 100루트 3이 들어갔는데 나오는 전압은 100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에 루트 3배가 원래 루트 3이 1.7 얼마잖아요. 1.7배 이하로 얘가 떨어진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강압용이기 때문에 뭐 권수비를 더 둔다고 하더라도 강압용으로는 적절하다. 그 얘기죠. 강압용으로 사용하고. 그렇다면 역으로 승합용으로 사용할 때는 언제냐? 반대로 한다는 얘기죠. 이쪽을 델타 결선으로 하고요. 이쪽을 Y 결선으로 해주게 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Y 델타 같은 경우에는 강압용, 델타 Y 같은 경우에는 승합용으로 쓰는데 이게 은근히 헷갈립니다. 이거 언제가 강압용이고 승합용이었더라. 이거 은근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비교하고 잘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왜 얘가 델타 Y가 왜 승합용인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델타 결선이 있고요. 이쪽에 Y 결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다 100을 한번 넣었다고 해봅시다. 자, 1대1인 상황에서 살펴보자는 거죠. 1대1 변압기. 그래서 100을 넣으면 당연히 이 성간전압과 상전압 같죠. 즉 상전압이 100이고 100이 그대로 여기에 100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 상전압에 루트 3배를 해주고 각이 30도 앞서게 크기만 보면 얘에 비해서 1대1인데도 불구하고 100루트 3 전압이 올라가 버리네요. 즉 이런 결선을 쓰게 되면 승합용으로 제격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여기 강압용과 승합용을 한번 외우는 방법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또 기발하게 외워봐야죠. 자, 강압용 그러면 자, 델타 Y인지 Y 델타인지 이게 헷갈려요. 강압용, 승합용이 뭐가 근데 안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이용해 보는 거예요. 자, Y 델타 이걸 가지고 글씨를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이렇게 강압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델타 Y 가지고는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얘는 승압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강압, 승압. 강압용은 Y 델타.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해도 되죠. 승압은 요거 세모를 이용하는 것처럼 해서 승압, 압인데 요 압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글씨를 만들어 보면 강압이 되는 거고요. 델타 Y는 승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엉거지 같지만 이거 안 잊어버려요. 여기 델타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얘는 승합용, 얘는 강압용. 이렇게 해서 둘의 강압용, 승합용을 명확히 구분해낼 수 있다. 그 얘기지.